자, 합시다 또. 우리 현직들이시죠? 야, 얘 좀 많이 물어봐. 알았어? 자, 지금 이제 뭐 보니까는 다양한 곳에서 많이 오셨네요. 여러 가지로. 자, 우리는 그러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가볼게요.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일단 첫 번째가 소속이 어디입니까? 시도지사예요, 그죠? 시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구성은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특히나 위에 국가경찰위원회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니까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인 거 똑같은데 여기는 위원장이, 여기는 상임이잖아요. 근데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이 무슨 위원입니까? 비상임이죠. 그게 다르죠, 그죠?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기도 노력입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조심할 게, 우리가 위에는 법관 자격이 2명 있어야 되냐, 여기는. 근데 여기는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전부 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추천을 누가 하는지, 누가 몇 명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만 보완합시다, 여러분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뽑냐면 비상임 중에서 호선이잖아. 얘는 근데 호선이 아니고 위원장도 누가 임명합니까?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상임위원 있죠. 상임위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여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제 누가 제청합니까? 위원장이 제청을 해요. 제청하면 결국은 시도지사가 임명,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절차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4번에 위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국가수사본부장은요, 국가수사본부장은 몇 년 이상 뭐 이렇게 근무한다고요? 외부에서 데려올 때 10년 이상이었잖아요. 10년 이상 뭐 쭉 있죠. 근데 여기는 다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여긴 5년이다 해가지고 보시면 돼서 판사, 검사, 변호사, 그 다음에 경찰 체크하셔야 돼요. 경찰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자격 요건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도 다 5년이고요. 또 하나 신경 쓸 게, 여러분 위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잠깐 보시면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보시면 리을 보세요. 리을, 제가 이거는 이제 중략되어 있는 부분인데, 법률학,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직이나 이에 상당한 직에 10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밑에는 법률학, 경찰학만 있습니까? 행정학도 있습니까? 행정학도 들어가 있거든요. 위에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학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법률학과 행정학도 있다는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년이다.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무리할 게 어떤 거냐면, 리을 보세요. 리을을 보시면 국가 및 거기 밑에 이제 거기 결격사유 보시면, 결격사유는 보세요. 기역과 니은과 디귿은 이 세 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하고 똑같은 거 아시겠죠? 세 개는 다 3년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신경 쓸 것은 리을이라고, 리을인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도 안 돼요. 3년 안 지나서 안 돼. 근데 문제는 과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님들도 당연히 이분들도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들은 그러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되려면 교수를 그만둬야 됩니까? 좀 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은 여기서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입니다. 그렇죠? 제외. 그래서 가로 보시면 제외. 그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국공립대학 조교수 이상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다. 이분들은 그 공무원 신분 유지하면서도 위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음에 무슨 공무원법상 결격이라고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입니다. 위에는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이었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회 읽어보시고, 여기는 조심할 게 국가경찰위원회는 한 달에 2번 연다고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정기적 개최라고만 돼 있을 뿐이지 한 달에 몇 번 연다 이거는 법률에는 없어요. 없고 대통령령 찾아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실무 종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무시하시고 그냥 정기적 개최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는요 어떨 때 여는지를 좀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원장이 필요성 인정할 때 하고 여기는 위원 몇 명이라고요? 2명. 그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 이럴 때 연다는 거 보시면 돼요. 의결은 똑같죠? 재과 출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이 마음에 안 들면 행안부 장관이 제의 요구합니다. 10일 이내 제의 요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위원회는 며칠 이내에 재의결합니까? 7일 이내에 재의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일단은 시도지사가 제의 요구하는 거 아시겠죠? 하나. 두 번째가 여기서는 10일 이내 제의 요구란 말이 이 표현이 없어요. 여기는 며칠 이내 제의 요구란 말이 법조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의 요구를 받으면 며칠 이내에 제의결해야 돼? 7일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은데 이 파트가 여기는 없어요. 조심하십시오. 여기하고 달라요. 그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제의 요구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의결해야 됩니다. 여기만 있어. 10일 이내 의결 요구하는 거 없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지금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의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다시 재의결을 했는데 어떻게 재의결을 했냐면요. 일단은 원래 결정은 재과 출과로 하잖아요. 원래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재적위원 과반수가 일단 출석하고요. 출석한 사람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해가지고 맨 처음에 했던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또 해버린 거야. 우리는 이게 맞다. 그러면 여기는 이걸로 그냥 끝납니다. 확정됩니다. 이거는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런 게 없잖아. 그죠? 여기는 근데 이렇게 재의결하면 확정된다 해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확정되는 거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위하고 똑같아요. 국가경찰이랑 똑같은데 여기는 문제가 또 뭐냐면 여기 봅시다. 여러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보궐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궐위원이라고 해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죠. 그죠? 근데 여기는 보궐위원 중에는 연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보궐위원회 남은 임기가 몇 년이 안 남았다고요? 1년이 안 남았어요. 그럼 그때는 그 사람은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이제 국가경찰위원회하고 조금 다른 점이죠. 비교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8번이나 9번은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이거는 의미 없고. 대신에 이제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을 조금만 다른 걸 보완해 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기관에서 A라는 경찰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권자가 B라는 사람을 이제 지정해 줄 거 아닙니까?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죠? 근데 보통은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은요, 사고 난 사람하고
같은 직급이에요. 당연히 하위 직급이에요. 하위 직급자를 대리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이 A하고 똑같은 동일 직급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원칙은 하위 직급인데 예외적으로 동일 직급을 대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 사람은 여러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만 대신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요. 자, 이 사람의 일을 이 B가 이제 지정돼 가지고 대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밑에다가 또 대리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여기는 복대리라는 게 허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됐죠? 거기까지도 좀 알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정권자가 B라는 사람을 이제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했었는데 이 사람이 근데 며칠 이상 한다고요? 이 사람을 대신하는 게 15일 이상이라면 이거 증명서 같은 거 발급해 줘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밑에 보시면 직무대리자 지정 시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한다. 근데 이 사람 대신할 수 있는 기간, 사고기간이 며칠 안 된다고요? 15일 안 되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15일 넘어가면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가지고 15일만 좀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과도 여러분들이 그냥 1번, 2번은 숫자 채우시면 되고요. 2번에 수사경찰 인사 운영규칙 있죠. 운영규칙인데 1번에 5년인 건 뭐 됐고, 자, 어떤 게 있냐면 수사경과를 받았는데 수사경과를 뭐 한다? 해제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만 넣어놨는데 보세요. 기억 5년간 연속으로 비수사 부서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근무해. 수사경과 따놓고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해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거기다가 잠깐 써놓으면 제가 불러드리면요. 직무 관련 청렴 의무 위반, 직무 관련 청렴 의무 위반이나 인권 침해, 부정청탁. 자, 직무 관련 청렴 의무 위반, 인권 침해, 부정청탁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런 거로 징계 먹은 사람, 이런 사람도 해지해야 됩니다. 직무 관련 청렴 의무 위반, 인권 침해, 부정청탁 이런 걸로 징계 먹은 사람도 해지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에 보면 해지할 수 있다는데 해지할 수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사 업무 능력 의혹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면 그 수사 업무 능력 의혹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얘가 뭐라고요? 2년간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비수사에 근무해. 이런 데 근무하면 이 사람은 위에 수사 업무 능력 의혹이 현저히 부족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답니다. 2년간은. 그리고 하나 더 써놓으십시오. 인권 침해, 편파 수사, 인권 침해나 편파 수사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인권 침해, 편파 수사 등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 공정한 이제 직무 수사 업무 있죠. 수사 업무 수행에 기대하기 곤란할 때 이런 경우라면 이 사람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위에 아까 제가 써드린 거하고 얘하고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강제인지 임은지 한 번 정도로 훑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지원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우리 10가지 있는 거 아시죠? 10가지 있는데 자, 확인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몇 개만 좀 써보면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수 국적자가 있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성년 후견인과 한정 후견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유예를 받고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안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보세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직무 관련해서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저질러가지고요. 자, 벌금 얼마라고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먹었습니다. 벌금.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잘리거든요. 그리고 몇 년 안 지났다? 2년이 아직 안 지난 사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로 얼마예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몇 년 안 지났다고요? 3년 안 지난 사람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놈들, 이놈들은 뭐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면이나 해임 먹은 사람도 다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복수국적자는요, 경찰은 안 되는데 일반 공무원은 안 됩니까?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 공무원 결격사는 아니에요. 얘는 경찰 공무원 결격사에만 맞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피성년 우견인과 피한정인 중에서 피성년 우견인은 둘 다 안 되거든요. 경찰도 안 되고 일반도 안 되는데 피한정 우견인은 경찰은 안 되는데 뭐는 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얘도.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파면이나 해임 먹은 사람은 다시는 경찰은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일반 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지나면 될 수 있죠. 그래서 파면 먹으면 몇 년? 5년. 해임은 3년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개는 조금 조심하십시오. 여기까지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을 좀 나오니까 밑에까지 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경쟁 채용도 우리가 이제 공개 경쟁 채용이 있고 경력 경쟁 채용도 여기도 마찬가지. 거기 3년과 5년만 숫자 채우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조문을 분석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자, A라는 사람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요, 이 사람이 지금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장기 요양 필요하면 이거는 무슨 사유입니까? 이거는 휴직이죠. 휴직 중에서 무슨 휴직? 직권휴직이야. 그럼 직권휴직 기간이 1년이고 부득이하면 1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하면 몇 년입니까? 3년이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휴직을 했는데 이 기간이 지났는데 복귀를 못 해요. 또는요, 복귀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직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합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사유가 돼요? 직권으로 면직이죠? 예, 직권면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이제 퇴직했죠. 물러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중에서 따로 이제 경력 경쟁 채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그만두고 나서 몇 년 안에 경력 경쟁 채용할 수 있다? 3년. 근데 이 사람이 고무 때문에 그렇게 된 상태라면 몇 년까지? 5년까지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 5년이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력 경쟁 채용 사유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14번, 15번은 그냥 뭐 보시면 되고 제가 할 것도 아니고 16번 갑니다. 자, 15 다 끝나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자, 15는 경정 이하 신규 채용할 때 1년간이고 언제 정규 공무원 됩니까? 만료된 다음 날이죠. 네 군데가 포인트야. 그래서 경정 이하 신규 채용 1년 만료된 다음 날. 만료된 날 맨날 이렇게 내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5 기간 중에는 정규 공무원처럼 그 신분 보장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쉽게 자를 수 있는데 면직 사유 보세요.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하고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이 몇? 60 미만입니다. 미만 이거를 여러분들 승진 문제 보다 보면 60% 이하라고 막 내기도 해요. 조심. 미만. 그리고 제2평정 요소는 얼마입니까? 50% 미만이 여기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라면 자, 자를 수 있는데 자를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를 수 있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이거 예전에
예전에 그 채용시험이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사회 나오고 정규유명 심사의 심사를 이걸요 그냥 징계 절차를 거쳐 이렇게 냈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규유명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자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정규유명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채우시면 됩니다. 특히나 니은 보세요. 위원 3분 이상 출석과 출석연 과반수 찬성 아시겠습니까? 질문할게요. 재적위원 3분 이상 출석과 출석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게 하나 더 나오죠. 뭐예요? 소청심사위원회. 그렇지. 거기는 물론 합의라고 돼 있지만 똑같죠. 그리고 승진. 경무관 이하의 승진은 승진심사가 원칙인데 계급 뭐 이하는? 경정 이하는 승진시험과 승진심사 병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개정 전에는 5대5였잖아요. 지금은 시험이 30이고 심사가 70으로 개정됐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경장은 앞으로 이제 경장은 뭐 승진시험도 안 본다고 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경력, 평정 이 기간도 여러분들 그냥 숫자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특진은요, 당연히 한 계급 특진인데 조심할 게 계급 뭐 이하는? 경위 이하는 2계급 특진도 할 수 있죠. 경위 이하 중에서 공로를 세우고 전사나 순직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2계급 특진. 그래서 계급은 경위 이하입니다.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에서는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있거든요. 자,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에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연도 이제 3년, 2년, 1년 해가지고 그 내용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책 보시면서 이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런 사람은 몇 년? 1년만 지나도 되죠. 그죠? 그리고 위에 경감하고 경정은 2년이고 총경은 3년 아닙니까? 그 기간 이제 보셔야 돼요. 옛날보다 줄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것도 물론 숫자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이 기간 중에 휴직을 했거나 직위해제를 당했거나 징계를 먹었거나 자, 승진 제한 기간이 있거든요. 승진 못하는 기간 이거는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에 들어갑니까? 이건 빼버립니까? 이거는 빼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만약에 경장인데 이 사람이 경사로 승진하려면 최소한 이 사람은 경장으로 1년은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1년 사이에 휴직을 해서 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은 1년에 들어간다, 1년에서 빠진다? 빠지고 휴직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더 해야 이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칙이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가지고 자, 볼게요. 휴직 기간이 원칙은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에서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산입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휴직을 했어도 넣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경우는 넣어주는지를 여기서는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첫 번째가 자, 공무 수행하다가 다쳐가지고 이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있었죠, 그죠? 공무 수행하다가 다쳐서 휴직하는 경우는 이거는 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넣어줘야 돼요. 공무상 이렇게 다쳐가지고 휴직한 경우는. 됐죠? 자, 그 다음에 국제기구 등에 임시 채용돼가지고 휴직한 사람도 채용기간 다 넣어줍니다. 이것도 그죠? 그 다음에
경찰 외 공무원들이 유학 가기 위해서 휴직하는 경우 있잖아요. 유학 가기 위해서. 기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유학 가기 위해서 휴직하는 경우라면 전부 다 넣어줍니까? 아니면 반절만 넣어줍니까? 반절만이죠. 그러니까 이건 50%만 넣어줍니다. 이건 다 넣어줍니다. 이건 반절만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조심할 게 자, 우리 현재 계신 분들 자기개발 휴직기간은요. 휴직기간은 여기에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산입 안 해줍니다. 이건 거죠. 자기개발 휴직은 산입이 안 돼요. 이건 빼야 돼. 이건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넣어주고요. 이건 뺀다. 이런 것들 조금 더 보완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직위해제를 먹은 사람도 당연히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서유 최저검은수에서 산입합니까? 산입 안 합니까? 산입 안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산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고 기관장 이 사람을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징계 있죠. 중징계 의결 요구를 했어. 그러면 중징계 의결 요구된 A라는 사람은 당연히 뭐 당합니까? 직위해제 당한 거잖아요. 직위해제 당했어요. 당했는데 문제는 이 징계위원회에서 뭐라고 결정했냐면 야, 우리가 보니까 A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한테 징계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중징계 의결 요구돼서 직위해제 당하긴 했는데 결국은 징계를 안 먹게 됐잖아요. 안 먹게 되면 이거는 빼야 된다. 이건 넣어줘야 된다. 넣어줘야 돼요. 잘못 없는데 뭘 뺍니까? 넣어줘야 됩니다. 하나. 두 번째가 이거예요. B라는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되면은 이 사람도 직위해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서 이 B에 대해서 무슨 판결이 확정됐다고요? 무죄가 확정돼, 무죄가. 기소돼서 직위해제 당하긴 했는데 무죄가 확정됐으면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뺀다고요? 넣어준다고요? 넣어줘야 된다. 두 가지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휴직하고 뭐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보는 여러분께서 뭐 숫자만 넣으시면 되니까 읽어보시고요. 19번에 휴직기간도 마찬가지죠. 휴직기간도 이건 숫자 정리하는 거고 제가 옆에 다 써놔서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할 게 어디냐면요. 양가 2번에 휴직기간 중에 봉급 감액 복귀 한번 볼게요.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해가지고 휴직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질문. 이런 휴직은 기간이 원칙은 몇 년? 1년이고 부득이하면 1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과로에 공무상이라면 휴직 기간 중에 봉급 다 줘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봉급을 다 준다, 깎는다, 깎습니다. 그러면 1번은 길어봤자 2년이잖아요. 1년이니까. 그럼 1년까지는 봉급 얼마 준다고요? 70 주고 1년 넘어가고 2년 안 되면 50 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외국 유학 가는 경우는요. 봉급은 얼마 준다고요? 50 줍니다. 근데 문제는 가로 보셔야 됩니다. 가로에 몇 년 넘게는 주지 않는다? 2년 넘게는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유학은.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개발 휴직 있죠? 자기개발 휴직 붙는데 자, 질문할게요. 자기개발 휴직을 하려는 사람은 공무원 돼가지고 최소한 몇 년은 근무해야 자기개발 휴직 받을 수 있다고요? 5년이죠? 5년. 자, 그 다음에 5년 이상 근무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개발 휴직을 했어요. 했다가 다시 복직했어. 복직한 사람은 몇 년은 또 지나야 돼?
10년 지나야 돼. 맨 처음 5년, 다시 하려면 10년. 됐죠?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작성 제출한다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질문할게요. 자기개발 휴직 사유에 학위 취득하려고 학위 취득할 목적으로 휴직하는 경우는 자기개발 휴직 사유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학위 취득 목적으로 휴직하는 경우는 자기개발 휴직 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하는 건 자기개발 휴직 사유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조심. 학위 취득은 안 들어간다. 근데 자격증 취득 목적은 사유에 들어가요. 조심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위해제는 사유가 제일 중요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직위해제는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된다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답니다. 일단 그것도. 그러면 갑시다. 예, 조심하셔야 할 게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이죠. 극히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세 번째가 형사 사건으로 뭐 된 자? 기소된 자, 그죠? 네, 조심할 건 뭐는 빼고 약식 빼고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빼고 이건 빼고 정식 기소돼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경찰 건 아닌데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야. 여러분, 우리 경찰은요, 우리는 경찰은 일반직이 아니고 무슨직 공무원이 특정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일반직 공무원들인데 그 중에서 자격 심사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금품 비위라든가 성범죄 같은 거 저질러 가지고 지금 수사 같은 거 받고 있어 가지고 직무수행 곤란한 자 있죠. 이렇게 이 5가지가 직위 사유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조심할 게 이 5개 중에서 이 사람한테는 몇 개월 내에서 대기 명령한다고요? 3개월 내에서 직위해제 대기 명령 시키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그냥 놔두지 않고 그 기간 동안 교육이라든가 과제 같은 걸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나머지 사람들한테는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다른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서 낸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승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이 사람만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됐습니다. 소멸되면요, 그때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예요? 해야 된다요? 해야 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지체 부여를 해야 한다. 됐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교육시켰는데 3개월 지나도 여전히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개선되는 게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를 수 있겠죠? 근데 자를 때 여기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아서 자릅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책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봉급을 다 줍니까? 봉급을 좀 꽉 씁니까? 깎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일 위 사람은 몇 %만 준다? 80 주고, 이 사람은 몇입니까? 70이죠. 근데 3개월 지나면 몇? 40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50인데 3개월 지나면 30 아시겠죠? 이런 것까지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년퇴직, 정년퇴직의 연령정년, 나이나 계급정년을 여러분들 보시고요. 특히나 여러분 계급정년은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4년, 하나는 2년이잖아. 바로 갑시다. 수사, 정보보안 외사, 자치경찰에 근무하는 계급 뭐와 총경과 경정은 몇 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년 내에서. 그리고 경찰청장은 비상사태가 터지면 이 4계급의 계급정년을 몇 년 내 연장? 2년 내 연장 하시겠죠? 이렇게 4년, 2년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께서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도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 정도만 보십시오. 거기 특히나 그 4번 뒤에 경찰청장은 비상사태하에선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절차는 공제 측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지 마시고 뒷부분. 앞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있죠? 권리와 의무는 먼저 개관을 여러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개관을 먼저 봐야 돼요. 자, 한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진짜 여기 보니까는 이제 아까 잠깐 연구실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로 오시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경찰 된 지 뭐 이제 한 막 9년, 10년 막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40살인가? 40살인가 이제 노량진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13년간 흘러 먹었으니까 13년 동안 저도 엄청나게 얼굴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학생이 이제 제 고등학교 후배가 있거든요. 후배가 있는데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 걔가 와가지고 이제 제 승진 책을 샀는데 거기에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한테 사기쳤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30대처럼 찍어놨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지배가. 근데 이제 참 시간이 진짜 금방 흘러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은 일단 눈 떠보니까 애들은 다 커 있고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나이에 맞게 뭔가를 뭐라 할까요? 그 나이대에 맞는 뭐가 있는 것 같은가. 제가 이제 나이 먹으면서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자꾸 나이 먹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디 카페를 가고 싶잖아요. 카페를 갔는데 저도 뭐 카페 갈 수 있잖아. 근데 갔는데 다 이제 젊은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20대만. 그러면 좀 주저해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기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이 먹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또 이제 승진 공부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빨리 승진하셔가지고 그 나이에 맞는 행동, 그런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 좀 많이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고 이제 만약에 나이 막 진짜 많이 먹었는데 20대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미쳤다고 하거든. 참 그 나이 먹는 게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슬픈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또 볼게요. 자,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의 권리는 크게 여러분들이 재산상 권리하고 신분상 권리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시험에도 그렇게 잘 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의무는 꽤 나옵니다. 그래서 의무는요,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게 의무가 무슨 법에 있는가를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의무 중에 무슨 법에 있습니까? 국가공무원법. 그다음 두 번째가 경공법, 경찰공무원법.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하나 더 공직자 윤리법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법 중에 의무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일단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돼요. 무슨 법이 있는가. 두 번째.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건 두 번째 또 신경 쓸 게 성실 의무하고 선서 의무는요, 그냥 기본적인 의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직무상 의무라는 게 있고 무슨 의무가 있다? 신분상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무상 의무가 있고 신분상 의무가 있는 걸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공법에 있는 직무상 의무가 뭐라고요? 종, 친, 복, 직, 법인 거예요. 그죠? 이 법에 있는 직무상은 5가지. 그래서 종이 뭐예요? 종교, 중립 의무. 친은 친절 공정 의무. 복은 복종 의무. 예조심. 직무 전념 의무인데 직무 전념 의무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이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직장 이탈하지 마. 그리고 다른 직을 겸직하지 마. 그리고 무슨 업무 하지 마요? 영리 업무 하지 마. 이렇게 3가지가 직무 전념 의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은 법령 준수 의무고요. 그 다음에 신분상에는 영, 비, 청, 정, 품, 집인데요. 영이 뭐예요? 영예 등의 제한. 비밀 엄수 의무, 청렴 의무, 예조심. 정치 관여 금지입니까? 정치운동 금지입니까? 정치운동 금지, 정치 관여 금지는 경공법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품위 유지, 집단행동 금지. 그리고 경공법에 있는 여기는 직무상 의무가 있고 신분상 의무가 있죠. 그래서 직무상에 뭐 있습니까? 거, 제, 지 해가지고 조심할 게 거짓, 보고 등 금지입니다. 거짓, 보고 등 2가지가 있거든요. 거짓, 보고 금지하고 직무 유기 금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제복 작용 의무, 지휘권 남용 금지 의무. 그리고 신분상은 얘가 바로 정치 관여 금지죠. 자,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30이야, 그죠?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기간은 몇 년? 10년. 근데 경찰이 이걸 위반하면 여기는 몇입니까? 5, 10이죠, 그죠?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 이렇게 됩니다. 비교. 그리고 또 하나가 숫자는 아닌데 국공법에 있는 정치운동 금지하고 여기하고 섞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법에 있는 건가를.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여러분들 방해라는 말이 나오면요 전부 다 경공법에 있습니다. 방해라는 말은 여기 한 개도 없어요. 정치운동 금지는. 그래서 방해가 나오면 이쪽이라는 거 좀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잠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무규정에 경찰공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지정장소 외에서 직무수행 금지. 근무시간 중에 뭐 먹지 마? 술 먹지 마. 그리고 민사관계 부당 개입하지 마시겠죠? 이렇게 3가지.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은 경찰이 2시간 이내에 돌아오기 어려운 곳을 여행 갈 때는 소속기관장한테 뭐 합니까? 신고할 의무도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신고하세요? 네, 신고 안 하더라고요, 다들.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는 이제 재산 등록, 공개 의무, 선물 신고 의무라든가 뭐 취업 제한 의무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여기에 있고서 무슨 법에 있는가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전제로 깔고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기에 삭제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보수청구권 소멸시효는 삭제해버려야 돼. 이거 없어요. 근데 옛날 건데 제가 못 뺐네요. 보수청구권 소멸시효는 삭제하세요. 의미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상여금 보시면요.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가산해서 징수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법에 있냐면 국가공무원법 조문이야. 거기가 앞부분은. 근데 뒤에 보세요. 각급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기부터가 이제 공무원 보수 규정의 내용이거든요. 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가면요. 자, 어떤 걸 그냥 뺏어와야 됩니까?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뺏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실무종합에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이렇게 써 있잖아요. 2배가 아니고 그냥 주었던 거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몇 년간은 안 준다고요? 1년간은 성과 상여금 지급 안 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3번에 연금 청구권. 자, 질문해 봅시다. 적어보세요. 공무원 연금법에 나와 있는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요. 권리는 이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뭐 한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한다? 인사? 혁신처장이 결정합니다. 결정해가지고 누가 지급한다고요? 연금공단 있죠? 공단이 지급한다. 이렇게 일단 법에 써있죠. 써있는 그냥 들어보세요. 써있는데 인사혁신처장은 이 결정권을요. 공단한테 뭐 한다?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넘기고 있고요. 일단 하지만 법조문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을 가면은 넘길 수 있다. 넘긴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가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시험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미.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시면서 그다음에 그럼 내가요. 이제 이런 신청했어. 급여를 이제 뭐 경찰 다 끝나고 나 퇴직하고 신청했는데 인사혁신처장이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내 입장에서는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적게 결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요. 이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연금 청구 소멸시효는 5년이고요. 보세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이거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안날부터는 며칠이라고요? 90일이고 있었던 날 180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조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근무하다가 다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재해보상 청구권인데 재해보상 청구권 이것도 말이 빠지죠.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요양, 재활, 간병, 부조급여는 몇 년? 3년, 나머지는 5년이죠. 이 기간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이제 행사 못합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오타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양가로 5번을 볼게요. 경찰 공무원이 비상사태이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직무유기 금지나 지휘권 남용 금지를 위반하면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거든요. 근데 이제 거짓보고 금지라든가 복종의무 위반하면요. 이건 7년 이하예요. 이하. 이상이 아니고 이하. 이하인데 여기서 잠깐만 좀 설명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 보세요.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합시다.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만약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위반하면 국가공무원법에는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가공무원법에는 복종 의무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됐죠? 두 번째. 자,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경찰공무원법은요. 당연히 이제 이 복종 의무를 갖다 준용을 하거든요. 근데 경찰공무원이 복종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근데 이게 평시에 위반, 평시에 위반하면요. 여기도 처벌 규정은 없어요. 평상시. 근데 만약에 아까 봤던 것처럼 무슨 사태가 터졌다고요? 비상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면 아까 몇 년이야? 7년이야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은 위반해도 복종의무 위반해도 처벌이 아예 자체가 없어요. 평시든 비상시든. 근데 경찰공무원법은 복종의무 위반하면 평시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비상이면 처벌합니다. 7년이야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6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7번에 공직자윤리법,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자, 몇 가지만 또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승진 1일일제 찍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아마도 계속해서 승진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계속 찍을 것 같아요. 한 문제씩. 근데 이제 어떤 분께서 댓글 달으셔가지고 너 하루에 이제 두 개 풀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바빠요. 예. 저 채용도 또 찍어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그건 좀 무리한 것 같고 제가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저도 없고 이래가지고 1일일제는 계속 찍을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1일일제 문제가 제가 이제 좀 어렵게 냅니다. 실제 박스로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푸시면은 굉장히 좀 제 나름대로 되게 신중하게 문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푸는데 좋으실 것 같아요. 한 번씩 꼭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재산 등록 의무는요. 먼저 공직자의 윤리법이라는 게 있고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윤리법에는 뭐 이상입니까? 총경 이상이 등록 의무자라고 돼 있어. 근데 시행령을 보니까 여기에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총 들어본다면 경사 이상인데 일단 무슨 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두 번째. 그럼 어떤 사람이 원래 경장이었어요. 경장이면 등록 의무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경사로 승진했잖아요. 그럼 등록 의무자가 된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등록을 일단 대상자가 되면 언제까지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 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날로부터 몇 개월 뒤? 2개월이 지난 날 있죠? 그때부터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11월 만약에 뭐 15일 날 경사로 승진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까지 등록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 1월 31일까지 등록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매년마다 등록해야 돼. 매년마다 등록해야 되고 재산 변동사항을 언제까지입니까? 2월 말까지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은 그렇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과 2번은 다 이제 2월 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공개는요.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요. 공개는 누구 것만 공개한다고요? 치안감 예산과 시도청장 거잖아. 그 사람들은 등록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언제까지입니까? 한 달에 1개월이 들어가죠. 그래서 1개월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3번에 1개월 이내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등록해야 되는 재산은 누구 거예요? 자기 공직자 본인의 재산 등록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도 등록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배우자에는 사실혼도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있죠. 존비속도 등록해야 돼.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존비속 중에 누구는 등록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인데 내 딸이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살려나. 그럼 내 딸 거는 비속이지만 등록 안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갓집에 외할머니 뭐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등록 안 해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예외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등록할 재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게 안 들어가 있는데 소유자별
합계액이라는 게 있고요. 품목당으로 나눠진 게 있거든요. 여기가. 그것도 여러분들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간편하게 정리해드리면요. 거기다 여러분 좀 써놓으십시오. 품목당 있죠. 품목당인데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보석 같은 건요. 소유자별 합계액이 아니고 뭐라고요? 품목당이야. 하나. 품목당 500만 원이 넘어가는 보석 같은 건 이건 뭐합니까? 이거는 신고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돼 이건. 두 번째가 자, 이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하고요. 500만 원 이상의 골동품. 이거는요. 소유자별 합계액이라고요. 이건 품목당이라고요? 품목당입니다. 하나. 하나의 뭐 그림이 500만 원 넘은 거라면 신고해야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됐죠? 또 하나가 우리가요. 그 골프장 가면은요. 회원권 있잖아요. 회원권. 회원권도 신고해야 하거든요. 그건 어떤 거냐면 권당, 권리당.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권당 여기도 500만 원 이상. 회원권도 이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골프장이라든가 뭐 스키장 같은데 그런데 뭐 콘도 회원권 있잖아요. 이런 것도 500만 원 넘어간다면 이것도 신고해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품목당 이것도 한 건당이죠, 그죠? 이걸 빼고는요 전부 다 뭐다? 소유자 합계액이야 이제. 합계액. 그리고 소유자별 합계액은요 거의 대부분 1,000만 원이에요. 예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이상 내야 돼요. 예금 중에. 근데 소유자 합계액 중에 500만 원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금 있죠, 금. 금은 품목당입니까? 소유자 합계액입니까? 합계액. 그럼 정리해 볼게요.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하고 500만 원 이상의 골동품 예술품은 소유자 합계액이다. 이건 품목당이다. 품목당입니다. 그죠? 그리고 회원권도 한 건당이야. 한 건당. 하나의 권리당 이상. 이거. 그리고 이 세 개를 빼면 나머지는 뭐라고요? 소유자 합계액인데 합계액 중에 대부분 얼마다? 1,000만 원 넘어야 돼요. 이런 거 다. 근데 딱 하나. 소유자 합계액 중에서 금은 얼마라고? 500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모르면 다 소유자 합계액 1,000만 원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것 말고도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다 신고해야 되는데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은 여러분께서 그냥 숫자만 넣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징계 가봅시다. 징계벌과 형사벌 있죠? 좀 쉴까요? 좀 쉽니다. 시간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징계로 넘어가겠습니다.